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날은 유아 입양을 원하는 부부가 보육원에 방문한 날이었는데요.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아이들을 살펴봤지만 도통 눈에 차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들아 이리 와. 명랑한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부부의 시선이 향하는데요. 그날 보육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소피아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도시에 사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들이 있어요. 제 남편 올리버, 그리고 제 사랑하는 딸 안나가 늘 곁에 있습니다. 사실 안나는 피로 묶인 사이는 아니에요. 네, 그녀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입양했습니다. 안나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마흔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려면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0여 년 전 안나의 존재를 모를 때예요. 서로를 끔찍이 사랑해 결혼한 저희 부부는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이도 셋 정도 낳고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자고 매일 속삭였죠. 꿈 같은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몇 주 뒤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을 몇 달이나 했을까요? 왜인지 쉽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제게 난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의사였지만 분야가 전혀 다르기도 하고 체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착잡하더군요. 천만다행인 것은 난임이지 불임은 아니라 더 노력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죠. 드디어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인 만큼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늘 조심했어요. 원체 임신이 어려운 몸에 들어섰기 때문일까요? 아이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가 약하다는 말을 들으니 정신적으로 소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좋도록 늘 행복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경쇠약에 걸려버렸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영향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제 안에서 하늘로 가버렸죠. 극심한 상실감은 곧 우울증, 무력감을 동반했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려서 몇 년 동안은 정신이 아픈 상태로 있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지도 않았고 뭘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었어요. 저를 보며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이제 그만 잊자. 나도 너무 아프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어. 우리 앞으로도 같이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아이는 없어도 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몇 달 그렇게 지내니 점점 좋아졌어요. 상태가 호전되니 다시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더군요. 남편은 제가 걱정된다며 반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욕심은 커졌고 결국 오랜만에 병원에 가보게 됐어요. 한 차례 아이를 잃은 적이 있으시죠? 이 몸으로 또 임신을 했다가는 본인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단념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남편을 아프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가 낳는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꼭 아이를 키우고 싶어졌어요. 그에 대해서는 남편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야기가 나온 지 그래 오래 지나지 않아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저희 부부와 잘 지낼 수 있을 만한 아이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였죠. 아무데나 가지는 않았고 방문 전에 많이 조사했어요. 지역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보육원이 어딘지 그런 것들을요. 수소문 결과 A 보육원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보육원이라는 정보를 얻었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곳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백인 부부인 만큼 같은 백인에다 영유아이길 바랐죠. 보통 아이를 입양할 때는 최대한 어린아이와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에서요. 보육원에 도착한 저희는 시설을 둘러보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만나봤는데요. 조건에 부합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백인 아기라는 두 가지 조건에 맞는다고 아무 아이나 데려갈 수는 없더라고요. 뭐 어찌 보면 당연했죠.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여러 차례 보육원에 방문했지만
도저히 눈에 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무작정 데려갈 수는 없었기에 저희는 다른 보육원을 알아보았어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곳이었죠. A 보육원 직원에게 추천받아서 간 곳이었는데 굉장히 낙후된 곳이더군요. 왜 그런 곳을 추천해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A 보육원의 아이들보다 나았어요. 직원들도 참 선해 보였고 그 보육원에도 백인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성별은 상관없이 어떤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잘 맞을까 신중하게 둘러봤어요. 역시 첫 만남만에는 알 수가 없어서 A 보육원에서 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을 들여 여러 번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낌이 오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머릿속에 그린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깐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었고 점점 지쳐갔지만 그때 그렇게 깐깐하고 신중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더니 드디어 한 아이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아이는 지금껏 저희 부부가 찾아 헤매던 아이와는 정반대의 아이였습니다. 일단 나이가 8살이나 된 여자아이였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동양인이었다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은 안나였어요. 안나는 한국인이었죠. 안나에게 반했던 계기는 이렇습니다. 보육원에서야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솔선수범해서 자기 동생들을 챙기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언니들까지 챙기더라고요. 보고도 믿기 힘들었어요. 안나에게 눈길이 간 이후 방문할 때마다 안나를 면밀히 살폈는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 아이의 일상이더군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안나를 데려가지 못하게 한 건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안나에게 집중하기로 했고 안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어요. 안나는 일기를 쓰는 아이였는데 굉장히 길게 쓰더라고요. 보육원 선생님이 보여줘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보고 눈물이 핑 돌지 뭐예요. 그 어린 것이 무슨 힘든 일을 겪었기에 그렇게 일찍 철이 들었는지 일기에서 책임감과 굳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타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또 똑똑한 걸 알겠더라고요. 보통 인간은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인 게 당연하고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이타적인 성품을 갖추게 되는 것일 텐데 안나는 남다르더군요. 이런 것도 타고나는 영역이었을까요? 너무 아이 같지 않은 안나의 모습에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채 태어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몇 달을 들여 보육원에 수차례 방문했어요. 5달쯤 지났을 때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루다가 다른 사람이 안나의 입양을 희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저희 부부가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안나는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 신중하게 지켜본 만큼 저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안나를 살펴보면서 진실로 안나를 사랑하게 되기도 했죠. 안나는 보육원에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린 것이 상처가 있어서 일부러 더 열심히 하나 하는 생각에는 마음이 아파서 넌지시 말했죠. 안나,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한단다. 그랬더니 안나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해요. 기뻐요. 타고난 성향임을 그때 확신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뻐 보이는 아이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높은 성적까지 받아오니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을 지경이더군요. 실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자신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챙기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 안나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알려준 거였습니다. 안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났고 머리도 좋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척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심리학에 큰 관심을 보이더군요. 저희는 그녀가 원하는 심리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왔고 무리 없이 심리학과에 입학한 안나는 이전까지 학교에서 하던 것처럼 열심히 해서 과에서 늘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관련한 일을 하면서 뭐랄까 인간 박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심리 상담사로 일한 세월만큼 노련해져서 책도 내고 봉사도 따로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고민을 들고 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해 주어서 지역사회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거진과 방송사 등에서 안나를 부르면서 제법 유명해졌고 실력이 출중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그녀는 매일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안나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일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상담비보다는 방송 및 인터뷰, 저술 활동 등으로 그녀의 수입이 상당했는데요. 열심히 번 돈으로 저희 부부에게 새로 집을 해주고 차를 사주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더군요.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은 꽤 소박한 집에서 지내고 있어서 웃기다니까요. 30여 년 전 저희가 만난 게 다른 아이가 아니라 안나였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매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